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6월 1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8%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17%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진행되었고요. 중반까지는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는 계속 하락을 했지만 코스닥은 잠깐 이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또 이제 증시가 눌러지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는 오늘 코스피에서 5,7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주요 매도자로 위치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70억 정도 매수하였고요. 거의 오늘 수급에 대한 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코스닥은 1,400억 정도 매도하였고 외국인 투자자,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는 99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반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증시 전체는 크게 상승 하락 없이 적당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 나스닥 전부 이제 조정을 좀 받았고요. 니케이는 이제 0.9% 정도 좀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해 종합도 보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눈에 띌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코스피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왔는데요. 오늘은 조금 이제 눌러지면서 이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수렴 구간에서 눌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저점을 높이고 고점은 계속 같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면서 진행을 한다면 2780선 정도 다시 한번 터치를 하면서 저항 테스트를 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이 구간을 뚫고 나간다면 2800선으로 단숨에 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상황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코스피가 올라가면 좀 조정을 받고 올라가면 좀 눌러지고 이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은 기관 투자자 위주로, 금융 투자 위주로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큰 매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월요일이었고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만기에 맞춰서 또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크게 빠졌다가 지금 이제 매수로 좀 돌아섰는데 옵션 만기까지 이 매수세를 이어가는지 아니면 또 갑자기 이제 반전되어서 매도로 접근이 되는지 좀 그런 것들 볼 거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코스닥도 이제 반등을 크게 했다가 오늘 조금 이제 눌러지면서 61선 근처에서 저항을 맞았는데요. 일단 쌍바닥 다지면서 올라가는 그림이긴 합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좀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또 외국인 투자자가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이었고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번 주에 주요 이 증시 주간 일정이죠. 미국의 증시 주간 일정인데요. 10월 10일 오늘은 큰 이벤트 없이 넘어갔고 12일 요때 근원 CPI 이런 상승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일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 날이 될 것 같고요. 11일에도 10년물 국채 경매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 10년물 국채가 과연 얼마나 또 인기가 있을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합니다. 최근까지는 영국 쪽에서 미국의 국채를 좀 많이 담았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상당 부분 중국에서 나온 매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매수해줄 수요자가 없다면 미국의 이 국채가 발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부채 더미에 앉아서 미국조차도 디폴트의 위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들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0년물 국채가 잘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11일은 그냥 넘어가고 12일에는 이제 CPI 지표, 그 다음에 13일에는 PPI 지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목요일에 옵션 만기 이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도 가늠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분명히 이제 며칠 전에는 경기가 이제 둔화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네, 금요일이었나요? 발표되었던 지표에 의하면 고용 시장이 아직도 견고하다라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의회가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캐나다도 이제 금리를 내렸는데 미국의 FOMC는 뭔가 또 애매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지금 섣불리 내릴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 증시도 계속 부담감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특히 저 고금리에 타격을 받고 있는 이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원달러가 워낙 높게 유지되다 보니까 지금도 4원 정도 떨어져서 1377원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60일선 타고 계속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이 저점을 낮추지 않고 있죠. 그래서 CPI 지표 높으면 여차하면 그냥 1400까지 또 올라가겠다. 네,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12일, 그죠?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이제 우려스럽기도 하고 좀 좋은 수치가 나왔으면 하는데 또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다라는 것을 잠깐 보면 이 소비자 물가 지표가 우리의 예상만큼 많이 떨어졌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CPI 지표가 예상치에만 부합하기만 나와도 지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면 환율도 급등을 하게 될 거고 미국의 국채 금리도 네, 급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고용 시장에 대한 이 상황으로 지금 올랐죠. 6월 7일 정도. 그래서 급등을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4.46%로 지금 국채 금리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서서히 이제 둔화 신호로 떨어지던 게 또 그 소식 하나로 이렇게 올라와 버렸고요. CPI 지표가 또 높게 나오면 당연히 또 4.6%대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모든 지표들이 예상 밖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이제는 유럽, 미국, 캐나다 이렇게 따로따로 또 금리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더 어려운 상황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일수록 일단 우리는 시장에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천천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장을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까지 열어두고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에는 당연히 이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방향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CPI 지표가 낮게 나오기를 좀 기다리면서 이번 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CPI 지표가 이번에 높게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네, 시장은 이제 둔화될 건데요. 그게 이제 언제 오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우리 경기가 버틸 때까지 고금리가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이제 버틸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국채가 언제까지 인기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시 일단 천천히 코스피 올라오고 있지만 조금 더 네, 지금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번 주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또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보면서 네, 이번 주 결과 기다려 보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80원 상승해서 1.46% 상승했고요. 19,4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장 초반에 상승으로 진행되었다가 코스피가 크게 오늘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큰 움직임 없이 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코스피와는 좀 별개로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관련 테마가 오늘은 조금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부품 관련주 BHI가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G2파워도 좀 힘을 받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뭐 1%대 올라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점 부근에서 계속 주가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평소처럼 조금 줄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 거래에 대한 힘이 조금 이제 눌러지는 모습입니다. 일별 거래량도 860만 주로 950만 주에서 좀 더 줄어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도 확 뭐 절반 정도로 줄어서 이전에 거의 거래가 없던 수준만큼의 거래량은 아니었습니다.
요쯤 해서 이제 다시 한번 거래량을 좀 늘리면서 치고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이제 중요한 이 거시적인 경제 이벤트들이 많고, 그다음에 목요일에 또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날에 맞춰서 또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움직임보다는 이번 주에는 좀 거시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그쪽으로 초점을 두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사실 이번 주만 투자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거시적으로 움직이든 말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지금 중요하고요.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그 대형 프로젝트들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초점을 두고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대형 프로젝트 몇 개만 이제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계속 그 분위기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틀 정도 일단 반등은 했고요. 여기서 이번 주 옵션까지 어떻게 움직일지는 천천히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중요한 대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일별 차트를 보면 오랜만에 이제 양봉으로 올라왔는데요. 최근에 이 움직임을 보면 자, 오전에 잠깐 이제 반짝 밀어붙이고 눌러지고 밀어붙이고 눌러지고를 계속 좀 반복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 21선을 지켜주면서 서서히 좀 올라가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내일 당장 이렇게 이제 음봉으로 쭉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대로 계속 줄을 세우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그냥 U자로 이 갭 메워주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그냥 차트만 보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이 정도 추세 유지해주면서 가고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중요한 건 이제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가 튕겨 나가면서 위로 치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명분이 되었던 간에 힘을 다시 받쳐주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 고점 부근에서의 저항을 이제 아래로 누르고 지지를 받는 그런 형상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아래 구간에서 힘들게 넘지 못하던 그 저항 구간이 아니라 이제 요쯤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로도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좀 중요한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식들 기다리면서 천천히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우려스러운 것은 전체적인 거시 시장이 생각만큼 빠르게 우리의 예상만큼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목요일에 이제 결정이 다 나겠지만 지금은 고금리가 꽤나 오래 유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산 에너빌리티 좋지 않은 시장이라면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단 꿋꿋이 잘 버티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는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월봉은 뭐 잘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22,000주 매도, 외국인 투자자가 54만 주를 매도하면서 오늘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도를 했죠. 최근에는 큰 매수 없이 지금 며칠째 계속 이제 6월 달에는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워낙 많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몇십만 주씩 빠져나가는 것은 별로 티도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매도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주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또 수급이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매도를 요쯤에서 하려고 이 많은 물량을 외국인 투자자가 이 단기간에 이렇게 매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이제 시나리오를 그리고 들어왔을 것 같고요. MSCI 리밸런싱에 맞춰서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 조금 차익 실현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차익 실현 물량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매도도 다 상환을 해버린 상황이고 이제 추가적인 공매도 잔고도 없고 뭐 21%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이제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들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무난하게 이 물량 정도 유지하면서 추가로 더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오를 때까지 좀 기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는 10만 주 정도 매도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대부분의 매도량을 차지했고요. 보험투신, 뭐 은행 나머지 이제 다 매수하고
연기금투자자도 9천주 정도 매도, 뭐 크게 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며칠 동안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거의 매도가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합쳐가지고 한 50만 주 정도, 네, 최근에 매도를 했지만 이전에 매수했던 물량이 있기 때문에 매수했던 거 그대로 뱉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수급은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수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특별한 이슈 없이 최근 며칠은 계속 진행 중이고요.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좀 힘을 받았던 주가가 뉴스케일 파워가 조금 빠지면서 같이 좀 빠졌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보면 뭐 뉴스케일 파워도 빠지는 듯 하면서 다시 또 이제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21선, 61선 라인 타면서 뉴스케일 파워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를 계속 이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벽을 이제 뚫고 언제 나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동안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제 국제유가에 대한 하락,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좀 우려감, 그런 것들이 또 갑자기 이제 180도 바뀌었죠. 왜냐하면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여전히 멀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것이 이런 경기 지표인 것 같고요. 상당히 헷갈립니다. 분석을 하는 저도요. 그래서 지금도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회복돼서 진행 중이고요. 오히려 이제 천연가스가 3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최근 근래 대비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이 영향을 줄지 인플레이션 지표에 또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지금은 하나하나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저런 원유, 원자재 가격, 천연가스가 올라갈수록 또 대체 에너지가 인기가 있겠죠.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는 또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미국 정부 차원에서 큰 투자를 한다라고 또 이 기사가 났기 때문에 조금 이따 보겠지만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프로젝트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 전에 이제 많은 기자재를 수주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이제는 뭐 허상이 아니죠. 뜬구름 잡기도 아니고 어느 정도 구체화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투자가 있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뉴스케일 파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천천히 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는 다 확인했고 종목 이제 공매도 잔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뭐 계속 줄어 있죠. 어제보다 2만 주 정도 늘었는데요. 뭐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50만 주 아래로 떨어뜨리고 이제 올리지 않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급락 때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에도 크게 지금 공매도 물량이 늘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저 물량이 계속 유지되면서 진행되는가, 아니면 다시 늘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오늘 뭐 체결 거의 없었고요. 네, 최근에는 뭐 한 5일 정도 계속 없습니다. 상환도 심심치 않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오늘도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대차 거래, 공매도 거래 최근에는 거의 없는 모습.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 이제는 공매도와 대차와 좀 많이 멀어졌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종목 상세를 보시면 추정 물량이 53만 8천 주, 당일이 54만 3천 주, 거의 비슷했고요. 오늘도 이제 매도가 진행되면서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 50만 주 정도 진행했습니다. 21.28%로 21.35% 정도에서 좀 떨어졌고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죠. 지금은 21%, 20% 이상도 지금은 저는 꽤 많아 보입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은 물량을 매집했고요. 그 많은 물량을 일부분 저렇게 뱉어내는 것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는 꾸준히 그냥 이 계속 같은 구간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 구간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10% 이상을 수천만 주, 거의 1억 주 가까이를 매수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동안 평균 단가가 이제는 우리와 비슷하다, 그런 느낌도 좀 받죠.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보고 매수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국제적인 지표상에서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코스피 내에서 분명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그리고 원전 ETF 같은 원자력 ETF 같은 그런 파생 상품들이 많이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지금 시장 상황이 좋기 때문에 그런 파생 상품이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그런 상품들은 후자 아주 좋은 방향을 보고 이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라도 올라가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19,000원대로 이제 최근에 22,000원에서 떨어져서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잘 보지 못하던 가격대를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유지를 해주고 이제는 지지 라인까지 형성해서 받쳐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천천히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 더 받는다고 특별히 기분 나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는 확실한 소식 하나를 기다리는 상황이고 그 소식이 나올 때까지 그냥 덤덤하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다 살펴보았고요. 오늘 뭐 거래원은 사실 신한투자증권 위주로의 매도가 좀 있었고 이쪽에서 주요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전날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에서 최근에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모건슬리가 좀 매도를 했고 반대로 이제 JP모건은 매수를 하고요. 항상 이렇게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뭐 60일 전체로는 여전히 모건슬리, JP모건이 1등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옵션 만기까지 좀 변화가 있을지 그런 것들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크게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사항들은 다 이거죠. 네. 자, 오늘도 그 관련 소식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원전 부흥을 꾀하는 미국이 이제 2050년까지 원전을 3배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죠. 트럼프 행정부도 아닌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부족한 전력 공급을 위해서 원전 산업 부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그 다음에 미국의 공화당,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계속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원전 산업에 대한 부흥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불가하다라고 계속 예시를 드는 애플 기업도 미국으로부터 파생되는 기업이고요. 결국에는 R200을 계속 강조하는 그 기업이 들어있는 그 국가가 이제는 원전 산업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부흥, 그죠? 아예 이제 전 세계적인 패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나오죠.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은 데이터 센터 확장과 제조업 부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풍력과 태양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원전을 되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필요 없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한계를 누군가는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보조 전원이 이제는 원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조이자 이제 주요 기저 전력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이 전력을 깔아놓고 그러고 이제 나머지를 좀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에너지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도 100% 내 자산을 모두 투자금, 주식시장, 뭐 아니면 부동산 시장 이런데 무리하게 100% 넣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부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예금을 들어놓는 그런 이 예금 통장도 있을 거고 그런 뭐 집을 사놨다라든지 그런 일부분의 자금이 있을 겁니다. 그걸 제외하고 좀 이제 뭔가 좀 위험도가 있어도 될 만한 그런 자금들을 이제 굴리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용을 하는 것이지 뭐 100%다 이제 뭐 해가지고 이제 신용까지 해서 이렇게 위험한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이제 그 근반이 그죠?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 에너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충분히 기저에너지원이 필요하고요. 그 태양광과 해상풍력은 사실 기저에너지원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미국도 인정을 하였고요. 2050년까지는 이제 200기가와트 원전 용량을 추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랜홈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글 3, 4, 5기를 제외하고 198기가와트를 추가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1.4기가와트급이 198기가와트를 하려면 이거 100개 깔아도 140기가와트거든요. 100개 이상 깔겠다는 겁니다. 2050년까지. 뭐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제조 부흥이 아니었죠. 미국이 지금 제조 능력이 별로 없고 원천 기술 위주로의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런 오픈 AI가 유행을 하면서 구글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챗 GPT 그런 이 기업들이 이제 막 활성화가 되면서 서로 경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이제 수요도 많이 차이 날 뿐더러 그 수요 내에서 이제 전력의 질이 완전히 차이가 난다. 지금까지는 뭐 민간 기업들, 민간 이 사람들 위주로의 전력 때문에 뭐 불확실하게 공급이 되더라도 어디서 이제 커버를 해주면 뭐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아주 많은 양의 에너지를 아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산업으로 미국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았을 때 이제 이 국가적으로 그 에너지 실태를 인정을 한 거고 여기에 대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역할을 이제 열어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형 원전이든 SMR이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계속 짓는 것을 독려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한 거고요. 이미 UAE 쪽에서 많은 국가들이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약속을 했고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를 다 같이 늘리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에너지를 계속 일방적으로 좀 주장을 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규 원전 건설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를 좀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신재생에너지만 늘려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유럽과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과 일본도 원전으로 유턴을 하고 있고요. 월리엄 맥우드 OECD NEA 사무총장이 얘기를 하기를 이제는 자유로운 SMR에 대한 전략적 사용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재생에너지에 대한 간헐성 탓에 탄소 감축에 원전 사용이 필수적이다. 원전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간헐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제시를 하면 됩니다. 그 간헐성을 해결을 하되 그 경제성을 과연 확보를 할 수 있는가를 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ESS를 깔더라도 그 ESS에 대한 비용과 그 다음에 현실적인 그 에너지 저장을 하기 위한 장치 구축을 위한 그런 기반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많은 재생에너지와 이 ESS를 까는 그 상황 속에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외산을 무리하게 들이면 또 안 되겠죠. 그런 산업 구조를 또 따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력 발전과 같은 그런 안정적인 양수 발전과 같은 에너지원도 있지만 이미 기후 영향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이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기저 에너지원이 계속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좀 주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미 외국에서는 이제는 아리백이라는 단어를 듣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유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다시 늘리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가고 있고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OECD 주요 국가들의 전력 수요 증가율은 1% 미만이었지만 최근에는 연평균 5% 이상의 증가율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사용 등과 증가 같은 그런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연평균 전력 수요 증가율을 계산을 하면 이미 우리가 뭐 재생에너지를 이 20%에서 동일하게 32%로 비율을 늘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비전문적인 얘기인지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주장했던 2020년에 주장했던 그 내용과 2024년에
주장했던 이 비율은 완전히 이제 전체적인 총량이 다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그만큼 더 늘려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굉장히 도전적인 발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내용을 얘기를 해야지 일반적인 이제 비전문가들이 보았을 때는 정말 이제 이 재생에너지를 신경 쓰지 않고 있구나. 전 세계적으로 추세에 뒤처져 있구나. 우리나라만 원전을 늘리고 있구나. 이렇게 계속 판단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럽에 대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극우 정당의 약진으로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 조기 총선을 지금 열게 되었습니다. 조기 총선을 열게 된 이유가 프랑스 대통령 마크론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극우 정당 쪽에서 지금 독일도 그렇고 이 프랑스도 그렇고 지금 우세를 점치면서 이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극우 쪽으로 간다라는 것이 그만큼 이 국민들이 이 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는 국익을 챙기기 위한 정당을 찍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정책도 그렇고 이제 EU 내에서의 그런 각 국가들의 이 행보들이 상당히 좀 이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재생에너지 더 저는 늘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원전 에너지에 대한 이 건설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너무 많이 늘어나면 이제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와 그 다음에 이 핵 폭탄에 대한 제조 역량이 너무나도 이제 많은 국가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우려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핵 확산에 대한 그런 것들 막기 위해서 좀 독일 입장에서는 좀 이제 이 혼자 주도해서 좀 막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럽의 정치 얘기를 좀 드렸던 이유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수주전에 이 총력을 가하고 있는 체코 원전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체코 총리와 이제 만났던 이제 프랑스에 대한 수주를 어필하던 마크론 대통령이 좀 힘이 빠지던 모습이고 극우 정당이 지금 일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감 속에 프랑스의 국익을 더 챙기는 방향으로 간다면 체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우리나라 쪽으로 선택할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체코는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포탄 지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우리나라가 포탄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제 우크라이나로의 무기 제공은 하지 않더라도 체코를 통한 그런 지원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딜로 해서 우리나라 수주를 따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여러 가지 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언론들에서는 우리나라가 불리하다라는 언급도 좀 있고 이전에는 다시 좀 유리하다라는 언급도 좀 있고 계속 이제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이제 한 3주 안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세계에 대한 시장이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중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그런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사우디와의 협의가 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호 방위 조약 타결 근접에 지금 했고요. 이제는 중동에 중국과 러시아, 이란 견제를 위한 군사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 수주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사우디 내 영토 미군 접근 허용, 그다음에 원전 우라늄 농축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사우디 원전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한국과 한국과 중국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 사우디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방국인 우리나라를 선택하고 싶어 하지만 미국의 협상을 좀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중국 쪽으로 갈까 말까 하는 그런 뉘앙스를 취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좀 이제 협상이 잘 진행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분위기 때문에 뭐 바로 우리가 수주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이제 미국 이 상원에서 이 사우디에 대한 그런 조약들이
이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의 좀 사우디와의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좀 걸림돌이 있긴 한데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에 대한 이 원전 소식도 올해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고요. 특히 저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은 바이든이 재선을 위해서 또 노리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1월 전에는 빠르게 갑자기 타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야심찬 풍력, 해상 풍력이죠. 8메가와트급이 지금 생각보다 우리나라 시장에 진입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산화를 위해서 한국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풍력 학회, 중계 학술 대회를 열면서 해상 풍력 터빈과 그 관련 기술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도적으로 해서 지금 1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터빈 국산화 비율을 70%까지 목표로 한다. 그래서 10메가와트까지 8메가와트급을 조금 더 호환시킨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국채까지를 통해서 많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국산화 제품을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 해상풍력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목표가 120기가와트인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해상풍력이기 때문에 100기가와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의 기업들이 좀 수혜를 많이 받을 텐데요. 생각보다 지금 초반에는 힘을 못 받고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내에 있는 이제 두산 지오 솔루션이 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네,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힘을 받고 이제 매출이 좀 생기면 두산 지오 솔루션도 따로 이제 이 상장을 준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장을 해야만 좀 그런 기업의 투자를 받고 다른 이 투자자들의 투자도 받고 좀 이제 자금 마련을 하는데 좀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시기는 아직 뭐 올해도 아니고 내년 정도도 좀 애매하죠. 그래서 2026년 정도를 기점으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도 그렇고 일단 여러 가지 이 소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두산 에너빌리티 내에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면 당장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에도 좀 이제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보고 투자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오늘은 직접적인 뭐 수혜 소식보다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 그리고 국외 시장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계속 좀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국제적인 이 움직임들, 그 다음에 미국의 중요한 CPI 지표 발표, 우리나라의 옵션 만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